민주당은 이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 현안 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로 만드는 길에 비단길을 깔겠다. 정말 참담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 귀틀막, 입틀막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 경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긴급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해서 개의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4분의 1 이상이 개의 요구를 하면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회의를 개의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10시 반 개의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김용민 간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 전체 회의가 있는데 무슨 긴급 현안 질의냐, 수요일 전체 회의로 가름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유례 없었던, 그리고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검찰의 스스로의 자살을 의미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김용민 간사와 저는 협의를 하게 되었고, 어제 유선상의 논의 끝에 제가 그러면 월요일이 민주당 워크숍 때문에 어렵다면 화요일에 회의를 하자. 그러나 우리가 많은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사 공판관여검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공판관여검사 4명, 이렇게 4명씩 출석을 시켜서 우리 긴급 현안 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반부패 수사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렇게 출석을 하고, 저희는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와 공판관여 검사들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습니다. 이 국회 긴급 현안 질의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공직자이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출석하고 출석을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감사,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 이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석해서 진술을 하더라도 선서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모든 긴급 현안 질의는 이러한 일주일 이런 규정이 없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 반이라는 회의 통보를 했는데 안건은 미정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이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 현안 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서 신용만 하는, 그리고 껍데기만 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렇게 끝까지 항소를 포기시키겠습니까?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은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이 항소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항소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형 문제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것이고, 그 기준도 안면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항소 기준의 예에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항소를 포기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로 만드는 길에 비단길을 깔겠다, 이거로 보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이 실질적으로 범죄 이익이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800억 추징을 요구했으나 결국 428억 추징이 되었습니다. 남욱 얼마 가져갑니까? 천억 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범죄 관계자들이 이익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사법 정의를 무시하면서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올인하기 위한 이러한 항소 포기라고 보고요. 또 그들의 범죄 공동체가 그 범죄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항소 포기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윤 검사들이 지금 항명하고 있다. 묻고 싶습니다. 중앙지검장 언제 임명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들은 직무대리 규정을 못하게 되어서 이 정부에서 새롭게 다 공소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사건의 모든 관계자들의 누가 친윤 검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성호 장관이 전혀 아는 바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제 검찰총장 대행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법무부의 의견 고려는 법무부의 지시로, 불법 지시로 들리고, 그리고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는 강압으로 읽혀집니다. 결국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내일 오후 4시 반에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즉각 저희가 요구한 4대4 증인, 기관 증인,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귀를 막으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엄청난 그 최대의 권력형 그 비리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예상과 달리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현안 질의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은 이것을 내일 4시 반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또 어떤 의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개의를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항소 포기 그 과정에 있어서 검찰과 그리고 또 법무부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법무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대검 이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내면서 분명 이 중앙지검과 대검과는 그 의견이 달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그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형사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권력형 최대 그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민주당은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방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이 회의를 행할 것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감으로써 국민들이 정당하게 환수할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렇게 만들므로써 그 대장범, 공범 일당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앞으로 있을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공범 달래기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현안 질의에서 이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야 되고 또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이제 이 이재명 정권의 그 몰락의 시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담당 공판 검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아주 부당하며 또 전례 없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당하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거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왜 그러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뒤에서 종용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전례 없는 아주 이 고도의 기획적, 조직적 지방 권력과 부패, 비리, 부동산 개발 세력이 결탁된 희대의 사건입니다. 7천억 이상의 이런 부당 이득이 이제는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그 개발 비리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거를 허용해주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입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관계자는 철저하게 문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까요? 네. 검찰 78년 역사 이래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항소 포기의 이런 배경에는 분명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가 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면소가 났습니다. 그리고 특경법 배임 부분도 무죄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7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을 추징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소를 통해서 그 추징을 계속 추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뇌물죄, 지금 정진상에 대한 사건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범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추징 보전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여억 원 정도만 추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추징 보전해둔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 그리고 특검까지 이 황당무계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권남용죄와 국고 손실죄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처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현재 대장동 사업 비리를 주도했던 김만배 씨 재산이 국가에 의해서 2천억 원
가까이 동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항소 포기 조치로 국가는 또 이 정부는 1,600억 원을 김만배 씨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정의에 부합합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것은 김만배, 남욱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서 또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격입니다. 원래 쌍방이 다 항소하면 본인들의 형량이 올라갈까 봐 거짓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만 항소를 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거짓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길을 깔아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8일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 상황을 주도했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또 중앙지검장 왜 서로 말이 안 맞습니까?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은 범죄자들의 공범관계에 있다나 공범인 범죄자들 사이에서나 말이 서로 안 맞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한테 합의를 했다라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중앙지검장이 바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항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갔는데 뒤집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모르게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예, 중계 법사위원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처음에 증인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또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사건의 공범관들과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요구했으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과정에서 최종 4명을 요구했고 여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구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긴급 현안 질의를 그나마 좀 실질적으로 빨리 열기 위해서 저희가 대폭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또 불러냈죠. 법사회의 계획 거부한 거 관련해가지고 법사위 지금 회의 계획 거부한 거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장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실 계획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발할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정감사는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를 뽑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일사부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사는 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은 발의하거나 제출된 안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사는 당연히 우리의 요구대로 했어야 되는데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회도 우리가 박준태 의원님 대신해서 주진우 의원님 그리고 또 박준태 의원님을 대신해서 곽규택 의원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있고요. 또 저희의 동의 없이 최혁진 의원님을 일방적으로 추가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한 번에 이 추미애 위원장의 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 문제를 여러 가지 법적 또 헌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원내에 여쭤봐야 될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국조특검 등 요구하면서 신용검사의 쿠데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특검과 국조의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인지, 국힘 요구도 받아들여 준다면. 저는 당연히 특검과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친윤검사 하고 있는데요. 누가 친윤검사입니까? 한마디로 중앙지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안미영 검사 친윤검사입니까? 지금 검찰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친윤검사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이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을 마패처럼 들고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결국은 저희로서는 저희의 주장을 관철해서 적극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윤검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재판, 대장동 사건 재판할 때 원래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검사가 인사이동시켜서 배제를 하고, 그리고 공판검사를 따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 수사검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고 공판에만 관여한 공판검사조차도 이거 항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지검의 정진우 검사장은 친윤입니까? 그래서 자꾸 친윤검사의 항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 초임검사를 비롯해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내부에서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이 친윤의 항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아주 궁색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칠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세요. 하나 더 여쭤보세요. 저희 회견 중에 김성훈 장관 도스태킹 발언 중에 낮게 나왔습니다. 성공한 수사와 재판에서 대장동 항소 여부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네? 대장동 항소 여부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더는 정치 사건에 매달리면 안 된다.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신중히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그러면 구체적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것은 아니고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것 자체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새겨봐야 된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견 표명이 아니라 그것은 지시였고 부당한 지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 하면서 민주당은 지금 대장동 재판을 정치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성공한 수사였으면 대장동 사건은 당연히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아까 곽규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이득죄 부분, 그죠? 그리고 뇌물죄 부분, 이런 부분 더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지금 이것을 정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들에게, 성남 시민들에게 가야 될 이익을 일부 업자들이, 그리고 그 업자들이 이러한 결정에는 그 윗선, 결국 윗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윗선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치 사건이 아니라 성남 시민들의 민생을 침해한 민생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말한 정성호 법무장관, 직권남용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 즉각 재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내일 그 요청하신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긴급 현안질의가 좀 실질적으로 이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대응 방안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진실에 가까이 하기 위한 법적, 헌법적 절차 모두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